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3월 2일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요. 2020년 3월 3일 아마 오전에 올릴 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부활, 그리고 안철수의 반격, 안철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분야에서 신성을 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새칭 문파 문재인 지지자들, 그 다음에 새칭 우파들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고 중간적인 입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자의 입장을 우리는 들어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보수 우파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독특하죠? 고고TV 여명이가. 그리고 요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고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댓글을 보면 아는데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되시더라도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곧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들어가면은 다시 여러분들의 그 매장을 찾아서 식사도 하시고 물건도 팔아주고 그럴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안철수의 선한 영향력. 제가 어제도 이걸 하나 올렸는데요. 안철수가 지역구를 갖다가 미래통합당에 던지고, 그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은 비례대표로 승부를 걸겠다. 그 말을 듣고 안철수가 참 대단한 용단을 내렸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죠? 어떤 방송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유튜브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방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는 절대 공공방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유튜버들은 차라리 안철수는 정계를 은퇴하라 이런 방송을 많이 하죠. 철수를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철수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되고 안철수가 철수를 하더라도 그죠? 안철수는 안철수 자체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안철수는 정치를 안 하더라도 안철수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국민은 안철수의 목소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역구를 미래통합당에 던지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라. 그래서 그 안철수의 승부가 통하는 순간이었다 하고 내가 딱 직감적으로 느꼈는데요. 어떻게 될까? 과연 안철수가 10여 석이라도 비례통합당에서 6석 내지 10여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면 안철수를 지지해 주겠지. 과거에 안철수가 뭐 30%까지 간 적이 있죠. 지지율이. 그리고 서울에서 21%, 그 다음에서 대선에서 21%, 22% 정도 했었죠. 서울에서는 한 17% 했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거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에 믿을 수 없으니 안철수의 지지력은 지금도 한 5%는 될 것이다 하고 봐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래서 자, 사실적으로 이 기존 정치권은 업무와 술수, 그죠? 정글 같죠? 근데 안철수는 그걸 이제 정치공학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극중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치에 여물지를 않았죠. 순수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안철수가. 그래서 안철수가 지역구나 통합당에 투표하고 비례대표를 부탁한 연후에 안철수가 여유를 갖게 됐다. 그죠? 그냥 쉽게 안철수만 믿으면은 안철수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표를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역구가 얼마나 골치 아파요. 어떻게 230 몇 개를 지역구 공천을 하며 재력하며 또 창당 과정하며 그래서 비례대표를 그냥 안철수한테 여러분 그 긴 종이에 긴 선거 투표용 한 50명 이상 나올 거예요. 50분 이상 나올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주 개판이라고.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을 찾아서 비례대표만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적에
그때부터 안철수는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후에 안철수가 첫 발을 내딘 것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봉사였다. 가장 필요한 의료봉사이다. 꽥꽥 소리나 질러대는 얼치기 정치꾼들과 정치가들이라고 자칭을 하는 사람들과 거짓과 남의 탓으로만 일관하고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문제를 압도하는 유연성이고 상상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안철수가 의료봉사를 한 것은 무기한으로 의료봉사를 한 것은 가장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여야 중에서 여야 정치꾼들 중에서 정치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여야 정치꾼들 중에서 의사 출신이 많죠.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전현희 같은 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에는 더 있고, 그죠? 많잖아. 치과 의사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병리학 의사도 있고. 그런데 이 여야 의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라 또는 국회의원을 그만둔 애들, 국회의원을 또 하려는 애들이 안철수 같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들이 감동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는 여전히 안철수 표가 있다. 안철수가 은퇴와 같이 유랑을 하는 동안에 그죠?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갔었다. 그리고 통합당에도 있다. 일부는 있다. 그래서 더불당, 정의당, 통합당을 싫어하는 일부 젊은 지성들이 안철수 비례당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4.15 총선에 안철수의 존재감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고 저는 봐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존재감으로 다시 레디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과 정치적인 견제에 있어서는 좋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파라 그랬죠. 정통 우파, 사이비 우파,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 우파 그런 거 아니고 정치 발전과 견제에 있어서 좋다. 비판 세력은 항상 있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다시 찾으면은 지금 악랄하고 한 천박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과거보다 더 진화가 됐어요. 악랄과 천박함과 사기와 음모가 그냥 또 해방 놀 거 아니야. 그럴 때 중간적인 당은 하나 있어야 된다. 중간적인 존재는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대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까요. 2년 후에 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 이겨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탄핵 과정으로 가는데 압승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철수가 찬성 안 할 리가 없죠. 미래통합당이 자기 계열을 다 던져줬는데, 그죠? 나올 적에 그냥 험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안철수는 순수해가지고 가서 잘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보냈고, 죄송합니다. 안 대표님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안철수하고 일반 정치꾼들하고는. 또 이러면 또 욕지거리 하겠네. 욕지거리 하지 마세요. 다 블랙아웃 시켜버립니다. 블랙아웃 시켜버려. 문파, 그리고 문파들이나 일부 극렬 우파들이 안철수가 의료봉사를 갖다가 지금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문파들이 저질 공격이 많죠. 뭐 의사면 하는 거 없었다. 대표적인 거 아니야. 또 우파,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 이런 훌륭한 일을 잘 안 다루죠. 그게 우파 유튜브도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또 혼나겠네. 이런 걸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쩌습니까? 말은 하고 진실은 진실대로 갖고 와야 되고 우리가 진정성은 진정세로 봐줘야 되는 게 그게 우파의 본 모습이고 우파의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그걸 포용하지 않은 순간 우파는 다 죽었다. 그게 4년 전의 탄핵 과정이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주 추악하게 죽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면회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의사 면회가 없다면 또 어떡할 거야?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뭐 온도 재고 이런 건데, 간호사들도 하는데, 의사가 간호사 반도 못하나? 과거에 의사 면허증이 있었다면은, 어? 지금 의사가 부족하고, 오늘도 간호사들이 510명이 투입되죠. 그죠? 1000몇 명이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의사가 부족한 시국에 의사 면허가 없으면 또 어떠냐? 그럼 자동차 면허증 없다고 위급한 시기에 자동차 운전 안 하나? 차 못 모나?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 줄 줄 아는 국민성이어야 되고, 그죠? 이 사람이 또 안철수가 큰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안철수라는 사람들은 다들 두려움에 피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자익은 또는 쇼지를 하건 부부가 들어갔다면은 그죠? 일단 용기와 열의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순수함과 진실성이 국민들을 감동시켰으므로 국민들이 이 사람 국민의당이 비례대표에 갔다가 줄 수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열렬히 환호하고 역시 안철수야. 역시 사람은 저래야 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걸 갖다 문바들이 공격하고 극렬 우파가 공격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죠? 요번에는 워낙 문재인 정권을 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안철수는 미래통합에 들어와서 대선 주를 띄어라. 그게 제 논리였잖아요. 그죠? 그거랑 달리 봐야지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대선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주요가 맞아요. 박원순한테도 양보하고 문재인한테도 양보하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탄핵 과정이었으니까 안철수가 자기도 될 수 있다 하고 문재인하고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삼각으로 해봤는데 그 탄핵의 촛불을 갖다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죠? 민노총 정교제니까 그게 주력으로 간 건 제1야단체. 제1야단체가 안철수를 안 밀 리가 없죠. 그죠? 자기들이 이권을 챙겨야 되고 자기들이 그 정부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흑막이 다 있었다는 거죠.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되지도 않고 홍준표는 그 당시에 탄핵 과정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홍준표는 그래도 노력을 했고 그죠? 안철수는 석패를 하고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안철수를 갖다가 제일 짓누는 게 이름이 누구예요? 드루킹. 드루킹에서 지금 그 김경수 이것도 말이야. 아직도 경기도 경남지사를 해. 이 한 5년은 살아야 될걸? 최소한 김경수가 4월 2일, 15일 후에 우리가 이기면은 그러면은 드루킹 애들이 경공모 애들이 제일 많이 공격한 게 누구예요? 대선 때 한국당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탄핵 세력이 한국당이었으니까 한국당에서 정권을 헌납했으니까 안철수만 제끼면 돼 했던 게 문재인 지지자들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었고 안철수가 문재인을 4년 전에 5년 전에 도와줬고 박원순을 도와줘 탄생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추악한 정권이라니까 드루킹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 문파들 댓글 보도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 SNS로 제일 강력하게 공격이 안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쟤네들이 두려워한다고. 우파 보수보다 진보 좌파가 안철수를 더 두려워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안철수가 말이지 무면하다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무면하다 이런 공격하는 거를 안철수 지지자들은 싫겠죠. 그걸 우리도 같이 싫어해 줘야 된다니까. 적은 우리 동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파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같이 저들을 공격해주고 해줘야 된다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마스크 하나도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뛴 수십억이 된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난리치는 애들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한 진보고 무능한 좌파에 대해서 우리가 안철수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 되고 쟤네들을 갖다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 진짜 아니 마스크도 하나 장만 못하는 게 무슨
아,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됐어. 10배나 뛰었어. 쉽게 말해서 마스크가. 어? 근데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 마스크 하나도 못 잡는 게 무슨 아파트 값을 잡고 경제를 잡느냐 이 말이죠. 창피한지를 모르는 진보라는 애들이고 창피한지를 모르는 문빠고 문정권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안철수가 서울대 의학 박사 아니야? 의학 박사. 서울대 의학 박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서울대 의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대보다 의대가 더 힘들죠. 서울대 의대 특히. 그리고 단대의회 학과장도 했고 군의관도 했었고 이런 사람이 자원봉사하는데 의사 면허가 있냐 없냐고 딴지를 거는 문정권의 지지자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냐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안 봐. 레디비.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전부 다 이상하게 보고 전부 다 나쁜 관점으로 보는 게 쟤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정권을. 적어도 안철수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국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철수는. 자, 제가 또 너덜너덜하게 또 말씀을 드린 거고 주절주절 안철수가 어제 오늘 그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환자들에게 가서 어떠신가요? 물어보고 또 환자에 괜찮아질 것입니다. 용기를 줘요. 그리고 나와서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안철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생각보다 덥네요 하고 한마디만 하고 끝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의료봉사팀 4명과 함께 1시간 30분을 회신했다. 또 안철수 대표, 안철수하고 또 김미경 부부가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나 참 아름다운 사랑하는 것 같아. 안철수하고 김미경에는. 부러워, 솔직히 저는. 나보다 좀 나이도 후배지만 좀 부러워. 이런 부부가 어디 있어?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김미경이가 왜 가서 그거를 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그냥 말춤 치고 있는데 말춤 치고 다리 오다리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부하고 이 부부를 한번 봐봐요. 그래 대구 동산병원 관계자들에게 안철수가 잘 대답을 안 하니까 겸손해가지고 겸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언론에 난 사진이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래 동산병원 관계자가 힘드시죠 하고 물으면 웃기만 한다. 근데 보통 이게 자원봉사자들은 오전이나 오후 진료만 한대요. 근데 안철수는 오전, 오후 진료를 다 해요. 그리고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는데 이 친구는 그냥 되도록이면 시간이 나면 한대요. 그래 이제 안철수가 처음 들어간 게 일각에서는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는 걸 잘 지적하던데 의료계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보고 가시면 좋겠다 하고 동산병원 측에서 말하니까 안철수가 좋습니다 하고 짧게 말하고 진료를 마치고 나서는 생각보다 훨씬 덥고 힘들었다. 의료진들에게 힘내세요 한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직접 갖다가 먹고 직접 치운다. 그리고 동산병원 사람들도 자원봉사하러 오는 줄 몰랐다. 병원에 와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수십 명 끌고 가잖아. 일개 당대표라는 것들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료 시작 전에 기다릴 때도 조용히 앉아 있더라. 그죠? 그리고 내일도 한다. 3일에도 한다. 이러는데요. 근데 언제 끝날 때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철수는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안철수가 대통령 출마 안 하더라도 그죠? 한마디씩 던지면은 안철수가 이제 사회적인 멘토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